안녕하십니까. 사회적인 이슈를 시민들의 목소리를 통해 살펴보는 여론의 강 진행을 맡은 김현태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과 이어서 차기 대선 선호도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두 번째 질문은요. 새누리당의 차기 대선 후보로 어느 후보가 가장 적합하냐는 질문을 드려봤는데요. 먼저 시민 인터뷰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의견들이 나왔는지 함께 보시죠. 어떤 후보 나올까요? 보기 중에 어떤 후보가 가장 적합할까요? 김문수. 김문수? 네.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제일 뭐라고 그러지? 일단은 제일 괜찮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냥. 제일 괜찮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오세훈이라고 생각해요. 오세훈 씨? 네. 오세훈 씨 이유가 있을까요? 특별히 이유는 없고 그냥 이제까지 해왔던 걸 토대로 해서 좀 더 잘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새누리당의 차기 대선 후보로 다음 중 누가 가장 적합할까요? 저는 정치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네. 아예 관심이 없어요. 아예 관심이 없으세요? 네.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색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전혀 관심이 없는 거. 네. 네, 알겠습니다. 새누리당 차기 대선 후보로 다음 중에 누가 가장 적합할까요? 저는 잘 정몽준이요. 정몽준? 이유 있을까요? 아무래도 일단 어떤 기업에 있었던 것도 도움이 됐을 것 같고, 아무래도 국회의원으로서의 경력도 있고, 그리고 이제 대선 후보들 토론하는 거 보면은 될까 안 될까 되게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정몽준 후보가 좀 적합하지 않나 제일. 네, 그래서 비싼 사람인 것도 있고. 네, 알겠습니다. 남자친구분? 저는 딱 새누리당 후보가 누구다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서 딱히 생각 안 해본 이유 있을까요? 글쎄요. 저희가 뭐 새누리당 뭐 정책이 어떤 당에서 누가 나온다기보다 그냥 나온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편이지 뭐 누가 뭐 옳다 누가 나오는 게 맞다 뭐 이 정도까지는 생각을 잘 안 하는 편이라 저는 막 그 정도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차기 대선 후보. 네. 새누리당의 차기 대선 후보 중에서 네.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인물 누가 있을까요? 저는 굳이 뽑는다면은 이제 원희룡 씨. 이유 있을까요? 큰 이유는 없는데 아무래도 좀 지금까지 좀 나이 많으신 분들이 대선 후보로 나오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나마 좀 젊은 층에 속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이번엔 좀 젊은 분이 좀 대통령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네, 알겠습니다. 새누리당의 차기 대선 후보 중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인물 누가 있을까요? 원희룡 후보요. 원희룡 후보. 네.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제주도 출신이고 그것도 그렇지만 일단 뭔가 사람이 똑똑하잖아요. 그냥 뭐 사법고시라든지 뭐 대입시험에 다 전국 수석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원희룡 후보가 똑똑한 사람이 대통령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새누리당의 차기 대선 후보. 네. 누가 가장 적합할까요? 뭐 지금 당장으로서는 김무성 후보가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이유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대표로 내세울 사람에 대한 이미지 쌓기에 가장 활발히 운동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이제 현 정권하고의 그런 연결성도 많이 살아있는 것 같기 때문에 아무래도 박근혜 지금 현 대통령도 김무성 후보 쪽을 좀 더 지지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대선 후보들 가운데 네.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인물 있나요? 아직까지는 뭐 어느 쪽 진영도 그렇게 두드러진 인물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요즘 이슈들이 너무 많아서 네. 이제 어느 것을 우선순위를 둬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 세월호 사건이라든가 그다음에 아니면 지금 병원을
병원에서 영리자회사를 두는 법안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보고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 보기가 있는데요. 예. 이 보기 중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인물 있나요? 새누리? 새누리당. 네. 저는 오세훈 의원 지금 의원인 그냥 오세훈 씨. 오세훈 씨가 좀 합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유 있나요, 혹시? 이제 일단 저번에 서울시장에 있을 때 뭔가 능력은 있지만 아직 그걸 많이 보여주질 못한 것 같다. 그리고 뭐 소신 있는 행동에 대해서도 그나마 높은 점수를 주고 있는 편이고요. 네. 그나마 이제 차악이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다른 후보들보다 최선을 보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뭐 좀 뭔가 덜 퇴보하는 그런 후보를 골라야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새누리당의 차기 대선 후보 중에서 네.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인물 누가 있을까요? 저 그쪽으로는 잘 몰라가지고 네. 정치 쪽엔 관심도 잘 별로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아, 잘 모르시겠어요? 네. 새누리당에서 차기 대선 후보를 꼽자면 어느 사람이 가장 적합할까요? 차기 대선 후보요? 네. 잘 모르시겠으면 여기 네. 보기 있습니다. 없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없나요? 네. 없는 이유 있을까요? 아직 2017년이기 때문에 네. 아직 그분들을 이제 더 볼 수 있는 3년의 기간들이 더 있고 그분들 아직 어떻게 또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기 때문에 그때쯤 가야 이제 좀 더 이제 어느 정도 틀과 그런 것들을 보고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 측에서 나온다면 어떤 후보가 대선 후보로 적합할까요? 저는 정몽준 후보 지지하고 있어서 정몽준 후보 나올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이유가 있나요? 원래 제가 좋아하던 분이고 이번에 서울시장에 낙선하긴 했는데 뭐 꿈도 크신 분 같고 능력도 있으신 분 같아서 네 원하고 있습니다. 저 지지자로서. 새누리당에서 나온다면 어떤 후보가 후보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다른 것보다 일단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이 아직은 좀 중구난방인 게 많아가지고 그래도 정책이 밀어붙이는 거나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새누리당이 낫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직 그거는 이제 대권 후보가 나올 때쯤 되면은 저도 거기서 이제 판단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후보를 드리면 고르실 수 있을까요? 예. 네, 김무성, 김문수, 남경필, 원희룡, 오세훈, 정몽준, 홍준표, 이정현, 나경원까지요. 저는 오세훈 시장 그 이유가 혹시 있으실까요? 출장하실 때 좀 이미지가 좀 많이 괜찮았던 걸로 파악을 하고 있어서요. 그분 정도 아니면 뭐 김무성 원내대표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에서 나온다면 어떤 후보가 적합할 것 같으세요? 몰라요. 제가 그럼 보기를 드릴게요. 김무성, 김문수, 남경필, 원희룡, 오세훈, 정몽준, 홍준표, 이정현, 나경원 중에서 3번. 3번. 정답 고르시는 것처럼 이유가 혹시 있으신가요? 3번 좋아해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인지도, 지지도, 이름이 마음에 들어서? 네. 이름이? 네. 뭐 어떤 후보가 적합한 것 같으세요? 정몽준 후보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가 있으신가요? 지지하는 이유가? 지지하는 이유가 현대 거기 회장이 회장이고 우리나라 그 월드컵도 유치했고 되게 갑자기 이렇게 물어봐서 당황스러운데 되게 많은 걸 했잖아요. 한국은 경제 측면에서 네, 경제 측면도 될것 그렇고 같은가요? 뭐 이렇게 뭐라 그러지 복지도 그렇고 되게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 어떤 인물이 나오면 적합할 것 같으세요? 아직 어떤 인물이 나왔으면 적합하다는 생각은 해본 적은 없고요. 일단 그 사람들이 하는 공약들을 일단 먼저 봐야 될 것 같고 그 사람들 인품이나 성품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사람이 적당할까 판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보기를 드릴게요. 골라주시겠어요?
김무선, 김문수, 남경필, 원희룡, 오세훈, 정몽준, 홍준표, 이정현, 나경원까지. 제 생각에는 개인적으로는 김무성 씨가 유력하지 않을까라는. 이유가 혹시?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그분에서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사안에서 이제 많이 저도 약간 예전부터 좀 관련된 그런 기사들이나 그런 거 본 적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다른 인물도 계시지만 그 중에서 김무성 씨가 좀 유력하게 좀 약간 사람들도 인상도 좋고 또 인품도 좋고 이렇게 보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고요. 아직은 뭐 일단 유력한 후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다른 여러 훌륭하신 후보들도 있지만 그 중에서 그나마 좀 다음 후보로 되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측에서도 혹시 생각해 보신 후보가 있으신지? 잘 모르겠어요. 네, 후보를 또 드릴게요. 김무성, 김문수, 남경필, 원희룡, 오세훈, 정몽준, 홍준표, 이정현, 나경원. 아, 별로. 새누리당 측에서도 대선 후보를 꼽아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 제가 후보를 드릴게요. 김무성, 김문수, 남경필, 원희룡, 오세훈, 정몽준, 홍준표, 이정현, 나경원이요. 이번에 당선된 나경원. 만약에 나경원 씨가 그럼 될 것 같으면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일단 이번에 보궐선거에서 네네. 일단 서울시 다시, 동작에서 좀 동작에서 많은 다시 지지를 받았죠. 재기를 한 걸 했고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좀 부드러지지 않았나 그런 면에서 좀 인지도도 많은. 네, 인지도도 그렇고. 새누리당 중에 어떤 인물이 후보로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현재 뭐 누가 적합하다까지 생각을 안 해봤고요. 현재 이제 분위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누가 나올지는 아직 저희 젊은 사람이 예측을 잘 못하겠네요. 제가 후보를 좀 네. 불러드릴게요. 김무성, 김문수, 남경필, 원희룡, 오세훈, 정몽준, 홍준표, 이정현, 나경원. 저는 남경필 씨. 나경원 씨. 남경. 남경필 씨.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미지도 그렇고 또 젊은 이미지에 좀 이래 좀 남들 다르게 좀 액티비티하는 모습도 있고 좀 약간 많은 변화가 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강해서요. 생각해두신 후보가 있으신가요? 후보는 따로. 그럼 제가 좀 불러드리면 고르실 수 있을까요? 김무성, 김문수, 남경필, 원희룡, 오세훈, 정몽준, 홍준표, 이정현, 나경원. 김무성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대표로서 잘 이끌고 있는 것 같고요. 이번에 선거도 성공적으로 이끌었으니까 입지가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양한 시민분들이 의견 내주셨습니다. 김효민 기자가 전체적으로 또 어떤 답변들이 나왔는지 짧게 살펴주시죠. 네, 먼저 새누리당의 차기 대선 후보로 김무성 후보자를 꼽으신 분께서 의견은 대표로서 당을 잘 이끌고 있다. 그리고 새누리당에서 현재 가장 영향력이 크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지지하셨습니다. 그 다음 정몽준 후보를 꼽으신 분은 인지도가 제일 높다. 혹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분이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나경원 후보를 꼽으신 분은 언론에 많이 노출되었다. 또 논리적으로 말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다라고 얘기하셨는데요. 네, 이 외에도 오세훈 후보를 꼽으신 분은 서울시장을 할 때 이미지가 좋았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네,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전체적으로 어떤 후보가 비율이 높았는지 안민정 기자가 또 짧게 분석을 해주신다면. 네, 두 번째 질문에 대해 전체적인 답변율입니다. 김문수 의원이 3.7%, 나경원 의원이 18.5%, 정몽준 의원이 22.2%, 김무선 의원이 18.5%, 남경필 의원이 7.4%, 오세훈이 7.4% 순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순위를 이제 참고로 이 순위는 저희가 그 재보궐선거 이후에 조사를 해서 얻은 수치고요. 저희가 그 재보궐선거 아까 첫 번째 질문과 마찬가지로 이 재보궐선거 전에도 동일한 질문으로 여론조사를 수행해봤습니다.
새누리당의 차기 대선 후보로는 어떤 후보가 좋겠느냐라는 질문, 재보궐선거 전의 기준으로는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또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효민 기자가 또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주신다면. 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김무성 후보자에 대해서 30.6%로 1위였습니다. 또 김문수 후보가 19.4%였고요. 또 3위로는 모르겠다 의견이 12.9%였습니다. 또 정몽준 후보자에 대해서는 11.2%의 비율이 있었고, 또 남경필 후보 10.6%, 오세훈 후보 5.9%, 홍준표 후보 4.7%, 원희룡 후보와 동일하게 4.7%였습니다. 네, 2, 3세대 새누리당 차기 대선 후보로 어떤 후보가 좋을지 재보궐선거 전과 후에 차트를 같이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자, 조금 더 이 재보궐선거 전에 한번 차트를 분석을 해보면 이 성별로 한번 또 안민정 기자가 분석을 해주시죠. 네, 먼저 남성분입니다. 김무성 대표를 선택하신 분이 29.8%, 김문수 후보는 19.1%, 남경필 후보는 10.6%, 원희룡 후보는 5.3%, 오세훈 후보가 6.4%, 정몽준 후보가 11.7%, 홍준표 후보가 4.3% 순이었습니다. 여자는 김무성 후보가 31.6%, 김문수 후보가 19.7%, 남경필 후보가 10.5%, 원희룡 후보가 3.9%, 오세훈 후보가 5.3%, 정몽준 후보가 10.5%, 홍준표 후보가 5.3% 순이었습니다. 네, 이 성별로 봤을 때 남성, 여성 모두 이 김무성 후보를 가장 높은 비율로 뽑아줬는데요. 이 결과에 대해서 굳이 의미를 둘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김효민 기자는 혹시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번 당대표에 당선돼서 그 김무성 후보께서 보여주신 모습들이 시민의 여론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만큼 김무성 의원은 원래 대중성에서 조금 약하지 않나, 인지도면이 약하지 않나 싶었는데 지금 당대표로 되시면서 정책적인 면이나 어떤 리더로서의 모습을 잘 이끌어내서 지금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 재보궐선거 후의 결과를 또 살펴보면 사실 그 정몽준 후보랑가 조금 더 비율이 높게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해주신 이 대중성에 의해서 이런 결과가 조금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자, 저희가 연령별로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2, 3세대별로는 어떤 후보가 차기 새누리당 대선 후보로 나왔으면 좋겠는지 안민정 기자가 또 짧게 분석을 해주신다면. 네, 먼저 20대입니다. 김무성 후보는 33.3%, 김문수 후보는 17.8%, 남경필 후보는 10%, 원희룡 후보는 7.8%, 오세훈 후보는 4.4%, 정몽준 후보는 7.8%, 홍준표 후보는 2.2%였습니다. 30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무성 후보는 27.5%, 김문수 후보는 21.3%, 남경필 후보는 11.3%, 원희룡 후보는 1.3%, 오세훈 후보는 7.5%, 정몽준 후보는 15%였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7.5%였습니다. 네, 이 남성, 여성과 동일하게 2, 3세대에서도 각각 1위의 비율로 우리 2, 3세대의 지지를 받으신 분은 역시 새누리당 김무성 당대표가 당선됐는데요. 전체적인 의견이 아무래도 김무성 새누리당 당대표가 됐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는 싶지만, 전체적으로 역시나 지역별과 관계없이 김무성 후보가 지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민정 기자는 혹시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네, 네. 어떻게 생각하나요? 네. 최근에 이제 730 재보궐선거 전에 이제 새누리당 당대표가 그 차기 대선 그 선거가 있었죠. 정기 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김무성 대표가 이제 친박과의 이제 거리를 두면서 이제 1등으로
대표로 선출이 됐죠. 네. 그러면서 이제 새누리당에서 많은 이제 지지도를 끌어내면서 이제 인지도를 조금씩 쌓아왔는데 이게 이제 730 재보궐 선거 때 이제 새누리당 후보로 직접 나가서 이제 선거 유세도 하고 그리고 이제 시민들도 만나고 네. 그리고 기자회견도 하면서 이제 많이 알려졌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리고 이제 자신의 소신대로 움직이는 그 모토를 보여주다 보니까 좀 더 호감도가 많이 올라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듭니다. 네, 그 7.14 전당대회에서 김무성 당대표가 이렇게 확정이 되고 또 730 재보궐선거에서 방금 안민정 기자가 언급한 대로 각 새누리당으로 나온 후보들을 유세 활동에 지원하면서 조금 더 얼굴을 많이 알렸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그 두 번째 질문까지 살펴봤는데요. 이번 질문 같은 경우는 이제 새누리당 내에서 차기 대선 후보로 누가 적합한지에 대한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전부 다 이제 새누리당 후보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또 세 번째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야당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차기 대선 후보로 어떤 후보가 적합한지에 대해서도 시민분들께 질문 드려봤습니다. 먼저 VCR 영상 보시면서 어떤 의견들이 나왔는지 함께 보시죠.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나온다면 어떤 분이 나올까요? 저는 맨 처음에 안철수 씨가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아마 이제 박원순 시장이 나오지 않을까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차기 대선 후보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인물.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그래도 제일 괜찮아요. 박원순 후보? 후보도 네. 안철수. 네. 박원순 후보. 네. 그 셋 중에 한 명을 고르자면? 그래도 제일 인지도가 높은 안철수 후보가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이유 있을까요? 제가 그렇게 그 정치에 관심이 있진 않은데 네. 그래도 그나마 제가 알 정도면은 그렇게 인지도가 높다고 생각은 해요. 인지도가 높다? 네. 네, 알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인물 누가 있을까요? 문재인? 네, 문재인 씨. 문재인 씨 이유 있을까요? 계속 뭔가 해보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도 보이고, 네,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새정치민주연합. 네, 뭐 전혀.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누가 가장 적합할까요? 어려운데. 어떤 좀 젊은 층 시각으로 보면 문재인 후보나 박원순 후보도 괜찮은데 아무래도 이제 창당 당시에 안철수 후보가 많이 좀 영향력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사실 정치에 합당한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고 보여준 것도 없고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박원순 후보나 문재인 후보가 좀 유력하고 잘 됐으면 좋겠어요. 박원순과 문재인. 네. 네, 알겠습니다. 남자친구분은? 저도 약간 문재인 후보가 맞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안철수 후보가 이제 뭐 안철수 의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그 창당 당시부터 영향력은 있었지만 정치인으로서의 행보가 막 그렇게 두드러진다고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저도 문재인 후보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인물 누가 있나요? 저는 박원순. 박원순 씨? 네, 현 시장님. 이유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좀 지지자기도 하고요. 서울시 지금 운영하시는 것만 해도 아직까지는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해서 앞으로도 또 기대가 되는 후보님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분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선 어느 분이 대통령 후보로 가장 적합할까요? 글쎄, 그쪽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전에 나왔던 뭐 문재인 후보 정도겠죠. 네. 이유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난번 대선 종료 후에 이미지적인 타격을 가장 많이 받은 건 안철수 후보이고 그다음에 정동영 후보 같은 경우 과거의 발언이라던가 지금 현재 포지션상 대권 후보로 성장하기엔 좀 벅찬 감이 있고 손학규 후보도 워낙 여러 가지 약점들이 많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활동하기엔 아직도 이르지 않은가 싶고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외부적으로 대외적으로 알려지진 않지만 내적으로
이미지 쌓기에는 계속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 쪽도 그냥 정치 쪽에는 제가 관심이 없어가지고 관심이 없으시다. 관심 없는 이유 있을까요 혹시? 아무래도 다른 할 것도 많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공부할 시간도 없고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기회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기회가 부족하다. 네, 알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도 없을까요? 적합한 인물. 새정치 쪽에서는 박원순 시장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 네.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딱히 큰 이유보다는 일단 서울시장 쪽에서 잘해주고 계시니까 그 2017년 때는 한번 노려보셔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측에서도 혹시 한 분 고르실 수 있을까요? 예, 하나 불러주시겠어요? 네, 문재인, 박원순, 안희정, 정동영, 김부겸, 송영길. 아무래도 뭐 여론이라는 거 보면 이제 박원순 대표가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지금의 지지도 여론을 봐서 새정치민주연합 측에서도 혹시 꼽아주실 수 있을까요? 거기에서도 잘 모르는데. 문재인, 박원순, 안희정, 정동영, 김부겸, 송영길. 여기 박원순 씨. 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유가 있나요? 그나마 여태까지 이제 그런 시장 맡은 그런 책무를 하시면서 가장 말이 없으셨기 때문에 그나마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럼 새정치민주연합 측에서 나온다면 어떤 후보가 적합할 것 같으세요? 문재인이요. 이유가 있으신가요? 새정치민주연합이 문재인이 있어요. 가장 인지도가 높은 것 같아서? 그때 문재인 나왔을 때 뽑았고요. 그러면 새정치민주연합 측에서는 어떠세요? 잘 모르겠는데.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잘 모르시고 새정치민주연합 측에서 나온다면 어떤 후보가 적합할까요? 잘 모르겠거든요. 제가 보기를 드릴게요. 예. 문재인, 박원순, 안희정, 정동영, 김부겸, 송영길. 아니요, 정몽준만 됐으면 좋겠어요. 별로 새정치민주연합 측에서는 별로? 새정치민주연합 측에서도 생각해보신 후보가 있으신가요? 개인적으로는 아직 없습니다. 저도 이렇게 막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은 아니라서요. 그럼 여기도 제가 보기를 드릴게요. 네. 문재인, 박원순, 안희정, 정동영, 김부겸, 송영길. 일단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박원순 지금 서울시장이신 박원순께서 이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생각해보신 후보가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습니다. 제가 보기를 그럼 드릴 테니까 한번 골라주시겠어요? 문재인, 박원순, 안희정, 정동영, 김부겸, 송영길. 문재인 씨.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많이 예전에 이슈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뒤를 이어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해 두신 후보가 있으신가요? 아직은 생각해보고. 그럼 제가 보기를 드릴 테니까 한번 답변을 해주시겠어요? 문재인, 박원순, 안희정, 정동영, 김부겸, 송영길이요. 박원순 지금 서울시장. 그럼 이유가 있으신가요? 일단 주변의 친구분들이나 이제 다른 주변 사람들 의견이 약간 좀 지금 현재 서울시장한테 몰리는 것 같아서. 새정치민주연합 측에서도 한 분 꼽아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있다면. 근데 지금 뭐 누구라고 딱히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후보를 또 드릴게요. 네. 그럼 문재인, 박원순, 안희정, 정동영, 김부겸, 송영길. 저는 문재인 씨가 나왔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뭐 사실 이번 대선 때 좀 아깝게 좀 그렇게 됐지만 또한 뭐 야당이지만 이미지는 또 저희한테 좀 많이 와 있는 서민들과 좀 가까이 할 수 있는 이미지 같은 느낌을 생겼습니다. 네, 이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들 중에 차기 대선 후보로 또 어떤 사람 후보가 적합할지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차트로 분석을 했을 때 또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김효민 기자가 전체 의견, 전체 비율 분석해 주시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박원순 후보에 대해서 37%, 또 문재인 후보도 37% 같은 비율로 나왔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박원순 후보와 문재인 후보, 저희가 지금 보내드린 차트는 이제 재보궐선거 후의 결과였고요. 그렇다면 재보궐선거 전에는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안민정 기자가 전체 비율 분석해 주시죠. 네, 전체 비율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32.9%, 박원순 후보가 18.8%, 손학규 후보가 8.8%, 안철수 후보가 11.2%, 안희정 후보가 4.7%, 정동영 후보가 9.4%, 김부겸 후보가 4.1%, 송영길 후보가 1.1%였고 모르겠다가 8.8%였습니다. 네, 이렇게 전과 후, 재보궐선거 전과 후의 여론조사를 살펴봤습니다. 이 재보궐선거 전 같은 경우는 이 문재인 후보가 1위를 차지했고 박원순 후보가 2위를 차지했는데요. 재보궐선거 후에는 박원순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재보궐선거 전에 비해서 후에 이 박원순 후보에 대한 지지가 조금 올라갔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네. 박원순 후보는 이번에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면서 재선에 성공을 하셨죠. 네. 그래서 좀 더 시민들한테 그 긍정적인 이미지가 좀 더 많이 각인된 것 같아요. 네. 긍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각인이 됐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성별로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김효민 기자가 또 분석을 해주신다면. 먼저 남성분들께서는 문재인 후보 33%, 박원순 후보 12.8%, 손학규 후보 8.5%, 안철수 후보 13.8%, 안희정 후보 6.4%, 정동영 후보 9.6%, 김부겸 후보에 대해서 4.3%의 비율로 지지해 주셨습니다. 여성분들께서는 문재인 후보 32.9%, 박원순 후보 26.3%, 손학규 후보 9.2%, 안철수 후보 7.9% 이런 순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김효민 기자가 남성, 여성별로도 질문에 대한 그 전체 답변을 분석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 이 문재인 후보와 박원순 후보 1, 2위를 다투고 있는데요. 남성과 여성 모두 이 박원순 후보보다는 문재인 후보를 조금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2, 3세대 20대와 30대로 분석을 했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또 짧게 안민정 기자가 분석해 주시죠. 네, 그럼 20대에서 30대 응답률을 보겠습니다. 문재인 후보를 20대는 32.2%, 30대는 33.8%로 별로 차이가 없었고요. 박원순 후보는 18.8%나 9%로 비슷했습니다. 손학규 후보는 7.8%에서 10%로 약간의 차이가 있었고요. 안철수 후보는 13.3%에서 8%로 손학규 후보랑 비슷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안희정 후보는 2.2%에서 7.5% 정도였고 정동영 후보는 12.2%에서 6.3% 약간 2배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김부겸 후보는 2.2%, 6.3% 비슷하게 2배 정도 차이가 있었고요. 모르겠다가 11.1%, 6.3%였습니다. 네, 이렇게 또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이번에 나오기도 했고 그래서 일단은 문재인 후보가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하기는 해요. 문재인 후보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방금 말했다시피 이번 경험도 나왔었고 작년에도 나오셨고 그래가지고 일단 제가 또 진보 쪽이니까 그래서 적합하다고 생각했어요. 차기 대통령으로 누가 가장 적합할까요? 이것도 제가 차기 대통령까지 막 깊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그래도 계속 뭔가 시도하시고 바꾸려고 시도하시는 분이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계속 시도하시는 분. 네. 누구 있나요? 아까 문재인 씨? 네. 차기 대통령은 누가 가장 적합할까요? 근데 이게 참 자기 대통령을 지금 논한다는 게 되게 조금 시기상조인 게,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공청회나 자신들의 내거는 공약이 지금 아무것도 걸려있지가 않는 상황에서 좀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좀 그렇긴 한데, 여태까지 행보를 봤을 땐 그러니까 정치적 쇼가 없다면, 저 예상에 정치적 쇼가 없다면 문재인 후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정도예요. 아, 문재인 후보? 네. 이유 있을까요? 정치적 행보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 좀 트집 잡힐 일이 엄청 많지는 않을 뿐더러 그냥 개인적인 사견이죠. 그냥 사람 보기에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연설이나 말하는 거나 이제 여태까지 해왔던 것들 중에 보면 그냥 그나마 나은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여타 후보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거나 이러지 않아서 제가 좀 관심 있게 눈여겨보는 사람 정도가 문제인 거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정도예요. 딱히 막 이렇게 지금부터 막 생각할 이런 건 없어서. 네, 알겠습니다. 여자친구분은 있을까요? 저도 마찬가지로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저 사람이 되겠다보다는 저 사람은 안 되겠다 하는 후보들은 있지, 뭐 아직 벌써 저 사람이 나중에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 만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런 분은 없다? 네. 네, 알겠습니다. 차기 대통령은 네. 어느 분이 가장 적합할까요? 저는 박원순. 이유?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건 똑같은 맥락이긴 한데요. 새정치민주연합도 이제 제가 새누리당에 비교해서 좀 더 이제 지지하는 당이긴 한데, 솔직히 당 자체에서 네. 인물들 하나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믿음이 가거나 좀 신뢰가 가는 후보가 없어요. 원래는 안철수 후보 이런 분들 많이 지지를 했는데 생각보다는 크게 활약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시장 이제 2번 하셨잖아요, 박원순 시장님이. 그래서 하시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쌓인 경험을 토대로 이제 대권에 나오신다면은 아무래도 좀 판은 더 크지만은 조금은 더 신뢰가 간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뭐 경상도 지역에서도 이제 대통령이 나왔고, 네. 이제 뭐 호남 지역에서도 대통령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제주도에서 대통령이 나올 거라는 생각을 웬만하면 거의 안 하시잖아요. 제주도에 대통령 나와서 이제 뭐 좌파도 우파도 이런 거 전혀 관계없이 이제 다 화합이 됐으면 의미로 좀 원희룡 후보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차기 대통령은 네. 어느 분이 됐으면 좋겠는지. 또 대통령은 글쎄요. 지금까지 보여준 걸로는 솔직히 저도 안철수 후보를 처음에는 이제 좀 지지를 했었는데 그게 좀 실망스러운 부분도 많이 있었고 해서 오히려 지금은 제가 서울 시민은 아니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이 또 젊은 층에서는 또 많은 지지를 받고 있고 뭔가 이제 국민들하고 좀 많이 소통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좀 있는 그렇게 느껴져서 네, 박원순 후보 모습이 요즘에는 좀 좋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이유 있을까요? 박원순 후보가 된 이유. 뭐 이제 전 서울 시민이 아니지만 서울시에서 다시 이제 2번째 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만족을 했다는 기존에 이제 서울 시민들이 지금까지 박원순 후보의 그 행적에 대해서 만족을 했다는 걸로 풀이될 수 있을 것 같고 아직까지도 이제 특히 젊은층 사이에서는 이제 SNS 같은 걸로 소통을 좀 많이 하시고 직접 이제 글도 쓰시고 하면서 뭐 여러 가지 현안을 직접 해결하려는 그런 노력을 보이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지지를 얻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차기 대통령은 어느 분이 됐으면 좋겠나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 멤버 중에서 굳이 골라야 된다라면은 굳이 안 고르셔도 되고 네. 그냥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뭐 아까 말했다시피 김무성 국회의원이 가장 유력하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뭐 바란다기보다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니까. 네. 가능성이 큰 이유 있을까요? 일단 여권에서 가장 큰 인물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최근에 여러 가지 잡음이 있었긴 하지만 어떻게 또 그렇게 다시 가라앉힌 능력도 있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쌓아왔던 당권도 만만치 않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대권 후보로 성장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통령 중에 다음 대통령이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세요? 누가 가장 적합하냐. 아직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겠네요. 저도. 판단하지 못하는 이유 있을까요? 아직 너무 자기 공약에 대해서 이제 확신 있게 어필하는 부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필하는 부분이 없다. 네, 서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아직은 없는 것 같다. 그리고 그런 발자취도 크게 없는 것 같아 보이고. 네, 알겠습니다. 당을 다 통틀어서 누가 대통령이 될 것 같으세요? 문재인. 이 차기 대통령으로는 또 문재인 씨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당을 다 통틀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다음 대권 후보로 이 사람이 나올 것 같다 하시는 분이 있나요? 이 사람이 적합한 것 같다. 아직은 그 생각까지는 아직은 없으시고 또 모든 당을 다 통틀어서 이 사람이 적합한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저는 아까 말한 남경필 씨. 예, 새누리당. 차기 대선 후보에 대해서 어떤 대통령 후보가 적합한지 시민분들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뭐 두세 개만 짧게 살펴보도록 하면요. 이 박원순 후보를 골라주신 분은 중간에 물려받은 서울시장임에도 서민의 입장에서 의견을 수렴한다라는 이유로 박원순 현 서울시장을 대선 후보로 지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은 이제 김무성 후보를 지지를 해주셨는데요. 현 새누리당 당대표죠. 여당 쪽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해 주신 분을 한 번만 더 살펴보면 개인적으로 여론이 문재인에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답변을 들어봤는데 실제 그 차트로 분석을 했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안민정 기자가 전체 의견 분석해 주시죠. 네, 전체 응답변입니다. 남경필 후보는 7.4%, 박원순 후보가 29.6%, 전몽준 후보가 7.4%, 오세훈 후보가 3.7%, 문재인 후보가 11.1%, 김무성 후보가 7.4%, 안희정 후보가 3.7% 순이었습니다. 네, 차기 대선 후보로 박원순 현 서울시장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재보궐선거 전에는 어떤 의견들이 나왔을지 김효민 기자가 또 분석을 해주시죠. 네, 차기 대통령으로 적합한 인물에 김무성 후보를 꼽으신 분이 14.1%, 김문수 후보 6.5%, 남경필 후보 1.2%, 문재인 후보 22.4%, 박원순 후보 17.1%, 손학규 후보 5.3%, 안철수 후보 12.9%, 안희정 후보 0.6%, 정동영 후보 4.1%, 정몽준 후보 5.3%였습니다. 네. 모르겠다라는 의견이 10.6%로 역시 많았습니다. 네, 모르겠다. 아직 2년여 임기를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다라는 답변도 조금 있었던 것 같고요. 저희가 그 방금 전에 새정치민주연합의 차기 대선 후보로 어떤 후보가 나왔으면 좋겠느냐라는 질문을 통해서 이 문재인 후보와 박원순 후보 양강 구도를 제가 드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번째 질문, 사실 이 네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새정치민주연합, 새누리당 뭐 이렇게 당을 정해놓지 않고 질문을 드렸는데 문재인 후보와 박원순 후보가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뭐 재보궐선거 전후와 관계없이 두 후보가 지금 1, 2위를 나오고 있거든요. 김효민 기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아무래도 현재 여당이 새누리당 쪽에 있다 보니까 이 민주주의 사회는 이렇게 당이 번갈아 가면서 어떤 대권을 잡았을 때 조금 더 의견이 다양화되고 그렇지 않나. 특히 젊은 층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당을 딱히 제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재인, 박원순 후보를 꼽은 걸로 봐서는 이제 야당도 언제 한번은 대권으로 여당이 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2, 3세대다 보니까 또 이런 의견이 나왔을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성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안민정 기자가 또 짧게 분석을 해주시면. 먼저 남성분입니다. 김무성 후보는 11.7%, 김문수 후보가 10.6%, 남경필 후보가 1.1%, 문재인 후보가 22.3%, 박원순 후보가 14.9%, 손학규 후보가 3.2%, 안철수 후보가 13.8%, 정동영 후보가 3.2%, 정몽준 후보가 8.5% 순이었습니다. 여성은 김무성 후보가 17.1%, 김문수 후보가 1.3%, 남경필 후보가 1.3%, 문재인 후보 22.4%, 박원순 후보가 19.7%, 손학규 후보가 7.9%, 안철수 후보 11.8%, 안희정 후보 1.3%, 정동영 후보 5.3%, 정몽준 후보 1.3% 순이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문재인 후보와 박원순 후보가 1, 2위를 차지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성별로 봤을 때를 보면요. 이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 남성, 여성 성별에 상관없이 고르게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박원순 후보 같은 경우는 뭐 그리 큰 차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지만 남성보다는 여성분들이 더 조금 지지를 많이 해주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연령별로는 어떻게 나왔을지 김효민 기자가 또 짧게 분석해 주시죠. 네, 연령별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20대는 23.3%의 비율로 지지해 주셨고요. 30대 역시 21.3%로 높게 지지해 주셨습니다. 박원순 후보에 대해서는 20대 18.9%, 30대는 15%였고 또 김무성 후보에 대해서는 16.7%로 20대가 지원하고 계셨고 또 30대는 11.3%였습니다. 저희가 그 5% 이하는 이제 기타 등등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거주지도 짤막하게 거주지별로 어떤 후보들이 많이 지지를 받았는지 안민정 기자가 짧게 소개해 주시죠. 네, 먼저 서울 지역입니다. 김무성 후보가 10.7%, 그 다음에 문재인 후보가 17.9%, 박원순 후보가 10.7%, 안철수 후보가 25%였고요. 나머지가 5% 이하로 나타났습니다. 인천과 경기 지역입니다. 김무성 후보가 10.6%, 문재인 후보가 21.3%, 박원순 후보가 14.9%, 안철수 후보가 19.1%였고 나머지는 5%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대전 충북 지역입니다. 김무성 후보가 25%, 문재인 후보가 25%, 박원순 후보가 12.5%, 안철수 후보가 12.5%였고 나머지 후보들은 6.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와 전북 지역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13.6%, 문재인 후보가 13.6%, 박원순 후보가 27.3%, 안철수 후보가 9.1%, 나머지가 4.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입니다. 김무성 후보가 19.2%, 김문수 후보가 11.5%, 문재인 후보가 26.9%, 박원순 후보가 11.5%, 안철수 후보가 7.7%, 나머지는 3.8% 순으로 후보들의 지지율이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 울산 지역입니다. 김무성 후보가 17.4%, 문재인 후보가 30.4%, 박원순 후보가 30.4%로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정몽준 후보가 8.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거주지까지 분석을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이 지지 정당별로 어떤 후보를 지지했는지 짤막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민 기자가 분석해 주시죠. 네, 굉장히 재미있는 결과가 있는 것 같아요. 새누리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을 살펴보면 문재인 후보를 26.4%, 또 김무성 후보 26.4% 이렇게 높게 지지하시는 반면 이 박원순 후보에 대해서는 8%밖에 지지율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또 그와 함께 정몽준 후보, 또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도 10.3%로 지지하고 계셨습니다. 반대로 새정치민주연합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박원순 후보를 30%로 아주 높게 지지하고 계셨습니다. 안철수 후보를 다음으로 23.3%의 비율로 지지하고 계셨고요. 또 문재인 후보를 16.7%,
손학규 후보와 정동영 후보를 8.3% 순으로 지지하고 계셨습니다. 네, 아까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분들의 저희 설문조사에서 이 수치상으로는 26.4%의 비율로 이 문재인 후보가 나왔는데 김효민 기자는 그 이유를 혹시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네, 특이한 게 이 박원순 후보를 새누리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아주 낮은 비율로 지지하고 계세요. 이것은 아마 바람이 들어가 있지 않은가. 네. 박원순 후보가 워낙 시민들에게 아주 아버지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갖고 네. 계시고 영향력이 높다고 생각해서인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네. 이런 바람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새정치민주연합을 지지하는 분들은 아주 대권 후보로서 30%의 비율로 아주 높게 지지하고 계시거든요. 네. 네, 이런 부분이 재미있습니다. 문재인 후보에는 제가 그까지는 해석을 못했네요. 네, 사실 저도 궁금하네요. 새누리당에서 26.4%의 비율로 문재인 후보, 김무성 후보와 동비를 나타냈는데 뭐 이것은 시민분들의 여론 중에 하나로 저희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네 번째 질문, 차기 대선 후보로 어떤 후보가 적합한지에 대한 질문까지 들어봤습니다. 의외로 이 당에 대한 구분을 짓지 않았는데 이 야당의 후보 두 분이 1, 2위를 차지했고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저희가 질문을 한 가지 더 추가로 드려봤습니다. 마지막 질문은요. 이번 재보궐선거가 차기 대선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안 끼칠지에 대해서 시민분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먼저 VCR 영상 함께 보시면서 어떤 의견들을 말씀해 주셨는지 살펴보시죠. 혹시 이번 재보궐선거가 다음 대선에 큰 뭔가 영향을 끼칠 것 같은지 그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셨나요? 우선 새누리당이 이번 재보궐선거 때문에 과반수 이상을 확보가 됐기 때문에 아마 법이 제정되거나 할 때는 아마 큰 영향력을 미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그쪽으로 많이 좀 보고 또 서울 쪽에도 지금 이제 새정치가 아닌가 이제 새누리당에서 또 많은 의석수가 확보가 됐기 때문에 아마 좀 더 의정 사업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30 재보궐선거가 또 있었잖아요. 네. 그 선거가 다음 대선에도 좀 큰 영향을 끼칠까요? 그럼요. 11대 4, 11대 2였나요? 4였나요? 상대도 안 되게 이겨서 세월호 이제 그것도 안 먹히는 것 같고 이제 새누리가 잡을 것 같습니다. 이거 얼마 전에 730 재보궐선거가 또 있었잖아요. 예. 그 선거가 다음 대선에 영향을 끼칠까요? 일단 이번에 새누리당이 거의 우세를 했는데 거기에 아무래도 어떤 국민들이 이렇게 물론 요번에 그 재선의 지역 자체가 원래 새누리당이 유리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그게 아마 어떻게든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730 재보궐선거가 있었잖아요. 그 선거가 다음 대선에도 영향을 끼칠까요? 네, 끼칠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민심을 이렇게 반영하는 그런 선거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요. 그 선거가 다음 대선에 영향을 끼칠 것 같아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걸 잘 몰라서. 재보궐선거가 있었는데 그 선거가 다음 대선에 영향을 미칠까요? 아니요. 그러면 그런 이유가 있으세요? 그냥 아닐 것 같아서. 730 재보궐선거도 있었잖아요. 그 선거가 다음 대선에도 영향을 끼칠까요? 일단은 개인적으로 새누리당에서 새로운 전략을 펼쳐서 이번에 선거에서도 좀 앞섰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전략을 펼쳐서 또 국민의 믿음을 줄 수 있는 전략을 펼쳐서 국민에게 신뢰를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보궐선거도 있었잖아요. 네. 그 선거가 다음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영향력이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요? 그럼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17년도까지 아직 시간도 많이 남았고 지금 보면 계속 이제 좀 사건 사고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걸 이제 어떻게 각 정당에서 잘 이제 일을 어떻게 잘 이끌어 나가는지에 따라서 여론이 좀 많이 바뀔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그 선거가 대선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가요?
네, 좀 미치지 않을까 싶기는 하네요. 그래도 집권 여당이 그래도 연달아 좀 돼야지 좀 안정화가 된다는 느낌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짧은 기회가 나옵니다. 30 재보궐선거도 있었잖아요. 그 선거가 앞으로 대선에 영향을 끼칠 것 같으세요? 영향을 끼칠 것 같아요. 어떤 측면에서? 대선까지 이제 큰 선거가 앞으로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가장 최근에 하는 선거였으니까 별 일이 없다면 그 여론이 계속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선거도 있었는데 그 선거가 다음 대선에 영향을 미칠 것 같으세요? 좀 그렇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시민들의 그게 다 여론이잖아요. 시민들의 뜻이 반영됐기 때문에 네, 그런 것 같아요. 선거도 있었는데 그 선거가 다음 대선에 영향을 미칠까요? 크게 영향 안 미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재보선이니까. 보궐선거도 있었는데 그 선거가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선은 그 어떠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이 그 이슈에 포커스를 해서 좀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대선 아직 좀 남았잖아요. 그때 가서 또 다른 이슈가 생긴다라면은 거기에 맞게 흐름에 맞게끔 또 민심이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얼마 전에 730 재보궐선거도 있었는데 그 선거가 앞으로 대선에 영향을 미칠까요?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느낌. 차기 대선 후보와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당, 야당 관계없이 다양한 후보들이 이렇게 나왔고 또 그만큼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남은 2년여간 우리 국정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시민분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나라를 이끌어가 주신다면 조금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차기 대선 후보와 관련하여 진행한 여론의 강,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